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쿠팡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가 성인 4명 중 3명에 해당하는 3,370만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국적의 전 직원 소행으로 추정되는데 집 주소는 물론이고 연락처와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털리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가정집이나 매장에서 사용하는 IP 카메라 12만 대를 해킹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 팔아넘긴 이들이 붙잡혔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단순하고 CCTV에 비해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1년이 되는 다음 달 3일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권은 12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계정의 숫자만 3,370만 개,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싹 털렸습니다. 그것도 외부 해킹이 아닌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쿠팡 측은 사과했지만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이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련 당국과 함께 협력해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계정 수는 3,370만 개, 성인 4명 중 3명에 달하는 수치로 거의 모든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6월 말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 탈취 시도가 있었는데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위협을 파악하며 피해가 커졌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과 주문 정보입니다. 요즘 이런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면 현관문부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쿠팡도 주소지란에 비밀번호를 적는 칸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함께 유출된 것으로 보여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좀 바로 들어오면 그냥 바로 집이라서 아무래도 좀 걱정되는 게 있죠. 막 가끔 좀 성폭행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 앞에 현관에서 이렇게 있다가 문 열려고 할 때 공격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쿠팡 측은 카드 정보와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이 없었다며 고객들이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번 대규모 유출 사태 범인으로 지목된 인물은 이미 퇴사한 중국 국적의 직원입니다. 하지만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경찰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박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300만 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쿠팡 정보 유출 사태. 경찰은 이번 유출 사태가 외부 침입이 아닌 내부자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출자는 쿠팡에 근무했던 중국 국적 직원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직원은 이미 퇴사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출 경위 파악과 용의자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며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사고 조사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쿠팡을 사칭한 문자나 전화 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5개월이 지나서야 사태를 파악한 쿠팡 측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유출 피해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전합니다. 역대 두 번째, 올해 최대 규모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 박대준 쿠팡 대표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이뤄질 정부 합동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별 고객들의 피해 회복 문제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 범위하고 그다음에 유출된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일단 우선 급하고요. 유출 피해를 받은 고객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번번이 발생하는데도 기업의 소극적인 대처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차후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사과만 하고 적극적인 재발 방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좀 보상이라든지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제공해 주시면 더. 이번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일부 고객들은 추가 피해를 우려하며 회원 탈퇴나 집단 소송 등 쿠팡을 상대로 단체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근래 개인정보 유출이 많았다지만 이렇게까지 털린 적이 있나 싶습니다. 우려되는 지점과 대비책은 무엇인지 산업부 신용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저도 아침에 정보가 유출됐다 그런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털린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악용되느냐, 그게 더 우려되는 지점 아닙니까? 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이메일 주소와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주문 정보 일부입니다. 네. 스팸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정보인데요. 특히 가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등으로 사람을 속이는 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에 많은데 공교롭게도 중국인 전 직원이 이번 유출과 연루돼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송 반품 등 주문 정보를 조합하면 피해자를 더 쉽게 속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실제로 MBN 취재 결과 배송이나 배달 문자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를 받은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새벽 배송이 많은 쿠팡 특성상 공동 현관 비밀번호도 함께 적는 경우가 많아 자칫 오프라인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쿠팡 측은 유출 사실을 5개월 정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선뜻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네, 쿠팡은 이번 사태가 6월 24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5개월이 지난 11월 18일에야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했다는 건데요. 늑장 신고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SK텔레콤과 KT처럼 외부 침입이 아닌 내부자가 연관된 경우 탐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외부자 공격보다 내부자 공격이 더 잡아내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5개월 동안 왜 몰랐느냐라고 그냥 무조건 자극치는 건 조금 빨라요. 하지만 수개월에 걸친 비정상적인 정보 수집을 놓쳤다는 점에서는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 큰 불안 요소는 이름이나 주소뿐만이 아니고 카드나 계좌번호 같은 이른바 결제 정보까지 털렸을 가능성 아닙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과거 사례를 보면 조사 과정에서 추가 유출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SK텔레콤이나 KT, 롯데카드 사태 모두 민관 합동조사에서 상당량의 추가 정보 유출이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결제 정보 유출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선제적 조치를 권했습니다. 피해가 사실 바로 발생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발생하고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안심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등록한 신용카드는 재발급받고 계좌는 비밀번호와 생체 인증 정보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꼭 개인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용수 기자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온라인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집안이나 매장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한 이들이 검거됐는데 빼돌린 영상으로 성착취물까지 만들어 팔아넘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퓨터 속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수십 개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정집이나 식당을 살피기 위해 설치한 IP 카메라들을 해킹한 겁니다. 해킹으로 빼돌린 영상을 해외 불법 사이트에 팔아넘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12만 대의 카메라가 해킹됐는데 성착취물 영상까지 만들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IP 카메라의 비밀번호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방법용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비밀번호는 초기 설정 그대로 변경 안 하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라고 무겁게 생각 안 하고. IP 카메라는 소유자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초기 비밀번호나 단순한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검거한 4명 중 3명을 구속하고 영상을 올린 불법 사이트 차단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3명도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어떤 계정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영문하고 특수문자를 섞어가지고 비밀번호를 설정한다든가.
그 펌웨어 이제 업데이트라든가 모바일 앱 업데이트 뭐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적용해가지고 경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킹 피해가 일어나는 만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계엄 1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에선 12월 3일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날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사흘 후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됩니다. 여당에서는 지난달 29일 박선원 의원이 기념일 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MBN에 관계부처에서 얘기가 나왔을 걸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에서 공식 의제로 올린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엄 극복은 국민의 성과인 만큼 민의의 전당 국회 주도 행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사흘 뒤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후 약 1시간가량 80여 명의 외신 기자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오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부 요인과의 오찬에서 비상계엄 극복 이후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지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3대 특검이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특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비상계엄 재판을 전담할 내란 전담 재판부 역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조성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3대 특검이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의 제한된 시간과 사법부의 영장 기각 등을 문제 삼으며 추가 특검 구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특검 기간 연장이나 추가 신설을 당장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 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라며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비상계엄 1년을 맞는 오는 3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일인 14일까지를 기억 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3일 당일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야외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시민들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의미를 돌아보는 자담회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 거대한 멧돼지가 나타나 80대 할머니와 경비원을 공격했습니다. 할머니는 크게 다치셨는데요. 마침 이웃 주민의 도움이 있었기에 다행이었지 자칫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아파트 단지를 어슬렁거립니다. 출입문을 들이받아도 열리지 않자 주차장 쪽으로 향합니다. 한 여성을 발견하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쓰러진 여성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또 들이받습니다. 멧돼지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쓰러진 여성을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재차 얼굴을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은 2분가량 계속됩니다.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경비원이 나무 막대를 휘두르고 한 주민이 커다란 몽둥이로 내려치자 그제야 달아납니다. 철창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머리 부분이 아무래도 약하다 싶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타격을 했는데도 멧돼지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산 쪽으로 안 가고 다시 동네 밑으로. 아파트 입구로 도주한 멧돼지. 이번엔 경비원을 발견하고 또 공격합니다. 쓰러진 경비원을 재차 들이받고 물어뜯습니다. 멧돼지를 쫓아온 주민이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려쳐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주민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을 피한 경비원은 경상을, 8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40여 분간 도심을 휘젓고 다니던 멧돼지는 이곳에서 야생동물 포획단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멧돼지가 출몰한 곳은 부산 검정산 인근. 전문가들은 먹이를 찾거나 서열 다툼에서 밀려 도심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멧돼지를 마주치면 큰 소리를 내거나 눈을 마주치지 말고 조용히 멀리 돌아서 도망치라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번엔 음주 사고인데요. 만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사고도 내고 또 도주까지 한 20대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에 지갑을 흘렸다가 덜미가 잡혔다고 하는데 추성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지하차도로 들어가려는 순간 오른쪽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접근합니다. 빨간불이 켜진 건널목을 그대로 통과하는 킥보드. 승용차와 충돌한 킥보드 운전자는 앞 유리창으로 고꾸라지듯 떨어지고 충격에 잠시 비틀대는가 싶더니 그대로 사라집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도주 방향으로 수색하던 중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의 것이었습니다. 신원을 특정한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1km 떨어진 20대 남성 운전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혐의 사실에 대해서 말했는데 말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떨어뜨린 지갑이랑 사고로 인한 몸에 상처 이런 걸 토대로 추궁해서 그 혐의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 0.196%,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매년 증가하는 상황.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면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됩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차량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새벽 시간 평택 제천 고속도로에서 SUV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4명이 다쳤고요. 전북 완주에선 오중 추돌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곤열 기자입니다. SUV 차량 왼쪽 3분의 1 정도가 뭉개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평택 제천 고속도로 송탄 졸음쉼터 인근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사료 운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SUV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 만큼 운전 부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량 주변에 불길을 끄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전북 완주의 한 도로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승용차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들이받아 트랙터가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면서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 등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트랙터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빠진 남성을 구조대원들이 배 위로 끌어올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제 오후 6시쯤 경북 포항 동빈항에서 7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배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남성은 부두에 줄을 붙잡은 채 버텼고 행인 신고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MBN 뉴스 이곤열입니다. 하늘과 땅이 모두 포근한 가을이었던 오늘, 강원도 평창 스키장만큼은 겨울이었습니다. 영상 10도에도 스키 타는 분들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내일 12월의 첫날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고요. 스키 타기에 좋은 영하권의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해발 1000m 강원 평창의 스키장. 온통 눈밭으로 변한 슬로프에는 겨울을 즐기는 스키어들로 가득합니다. 빠르게 바람을 가르며 질주하는가 하면 이제 걸음마를 떼는 스키어까지
겨울을 만끽합니다. 스키어들의 복장이 한결 가볍습니다. 11월 말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 탓입니다. 설질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슬러시 같은 느낌이어서 가벼운 옷을 입고 가볍게 타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입어도 땀이 엄청 나네요. 이렇게 하얀 눈으로 뒤덮인 강원 평창의 스키장도 한낮에는 영상 13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도 한낮 기온이 영상 15도를 웃도는 등 전국이 온종일 포근했습니다. 12월 첫날인 내일 진짜 겨울이 성큼 찾아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영하로 시작되는 날은 목요일까지 이어지는데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아 춥겠습니다. 특히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겨울 시작과 함께 찾아온 강추위는 이번 주 후반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렇게 날도 추워지는 이맘때 제철 음식하면 굴 빼놓을 수 없습니다. 때 맞춰 김장철이기도 하니 굴이 많이 팔리겠구나 싶었는데 김장하는 집이 줄어들면서 굴 판매량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해외 시장으로 판로를 넓히고 있다고 하는데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산시장 매대에 제철을 맞아 탱글탱글한 굴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껍데기채 판매하는 굴도 한 접시 가득 담겨 있습니다. 겨울하면 우리나라는 굴의 왕국이 나라잖아요. 당연히 엄청 좋을 철이고요. 맛있어요. 김장을 담글 땐 깐 굴이, 연말 회식엔 초장을 찍은 생굴이 자리를 빛내지만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김장을 하지 않고 사 먹는 집이 늘면서 굴을 찾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굴 1kg의 소매 가격은 22,990원으로 작년 대비 2%가 떨어졌고 5년간 평균 가격과 비교하면 12%가 하락했습니다. 주 생산지인 경남 통영 등 지역 경제가 위축될 조짐까지 보이자 정부와 업계는 수출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임장 상태의 굴보다는 1차 가공을 해서 혼연을 한다든지 통조림 형태, 가공품 형태로 수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정부는 유럽에서 인기가 높고 부가가치가 큰 고급 굴인 개체굴의 생산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등 2030년까지 굴 수출 세계 1위로 우뚝 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요즘 전세 물건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갭 투자가 사실상 막히면서 전세가 메말랐는데 그나마 나온 아파트 전세는 한 달 만에 2억 원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내년 봄에 전세 대란이 우려된다는 예고인데요. 이승훈 기자가 부동산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4,900여 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난 18일 전용 84제곱미터가 전세가 11억 5천만 원에 계약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지난달 중순 9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한 달 새 2억 원이 오른 겁니다. 매물이 어차피 없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은 뭐 지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들어가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물건이 줄어들자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 절반에 가까운 11개 자치구에서는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달 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 3,700만 원 선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전세값 상승세를 꺾을 주택 공급이 당분간 없다는 점은 더 문제입니다. 정책 영향과 내년 입주 물량 가뭄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도 전세 시장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지난 2020년 입주 절벽에 더해 임대차 3법까지 겹치면서 일어났던 전세 패닉이 내년 봄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북한의 신형 전략자산을 공개하는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 곁에 딸 김주애가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오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원산 갈마비 행장에 검은색 차량들이 들어서더니 가죽 코트 차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나란히 내립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두 사람은 다양한 전략 무기와 일종의 에어쇼 같은 시험 비행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방중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주애는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서 나 홀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는 최대 사거리 500km 이상의 북한판 타우러스 미사일과 무인 정찰기 등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전략자산 공개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향해서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매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 자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군사 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핵전쟁 억제력 행사에서 이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는 실로 크다고. 다만 북한은 최근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공을 들이고 있고 특히 한미에 비해 크게 뒤처진 공군력 강화에 힘쓰는 추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해외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중국에서 일본 가수가 공연 도중 갑작스럽게 퇴장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 문화를 차단하는 이른바 한일령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가를 부르는 일본 가수 오스키 마키.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는데 마이크가 꺼지더니 이내 조명과 함께 음악이 멈춥니다. 스태프들이 올라와 뭔가를 전하자 오스키는 당황한 듯 한마디를 내뱉고는 그대로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당황한 건 관객들도 마찬가지. 아, 直接终止吗? 我操,有毛病啊,我操. 소속사 측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급히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만 밝혔습니다. 일본 유명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도 중국 측 요청으로 무대 설치까지 끝냈던 상하이 공연을 취소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짱구는 못 말려를 비롯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극장 개봉도 줄줄이 연기됐던 상황. 일본 문화 전반을 차단하는 이른바 한일령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입니다. 중국의 일본 자제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확연히 줄며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爆買いとかもだいぶ減ってきたなとは思うので、そこはだいぶどういう流れにね、うまく流れていけばいいなと思うんですけど、そこは気になるかな。 다음 달 중국의 일본행 항공편이 이미 16% 취소된 만큼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일 중국 대사는 인민일보 기고에서 다카이치를 향해 정세를 오판하고 조류를 거슬렀다면서 즉시 잘못되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철회하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최소 128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된 홍콩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선 생사를 오갔던 생존자들의 사연이 하나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번 화재를 이용한 반중국 시위가 재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김순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전히 불을 잡는데 43시간 걸렸던 홍콩 아파트의 외벽 전체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7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대형 참사로 기록된 이번 화재로 홍콩은 어제부터 사흘 동안 애도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추모 공간엔 헌화를 하려는 시민들로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And I wish all of them can faster to find back their family. 이번 화재로 최소 146명이 숨졌는데 아직 130여 명은 실종된 상태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如果佢在生就已經一早覆咗我，同埋打999揾人去救佢啦。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필리핀 출신의 한 가사도우미 여성은 화재 당시 수시간 동안 집안에 갇힌 상태에서 집주인의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지켰지만 자신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홍콩 내 반중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참사에 대해 정부 책임을 지적하던 남성 한 명이 선동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홍콩 국가안보공서는 이재민들의 비통함을 이용해 정치적 야심을 이루려 한다. 2019년 당시 난국으로 되돌리려 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당시 홍콩은 죄를 저지른 홍콩 시민을 중국으로 송환하도록 하는 범죄인도법 제정에 나섰는데 인권운동가 등 정치범을 넘기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저희 MBN이 본격 배구 예능 스파이크월을 준비했습니다. 현역 시절 배구계를 휩쓸었던 신진식과 김요한이 감독으로 맞붙는데요. 잠시 후 저희 뉴스 끝나고 9시 30분에 첫 방송됩니다. 배구의 진짜 재미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삼성화재의 77연승을 이끌며 상대 코트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갈색 폭격기 신진식. 빼어난 외모와 함께 시원한 스파이크로 코트를 주름잡았던 배구계 황태자 김요한. 선수 시절 이뤄지지 못한 두 사람의 맞대결이 배구 예능 스파이크워에서 처음 열립니다. 코트에서 처음으로 맞붙는 두 감독은 배구계 전설다운 입담으로 치열한 지략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김요한 감독은 지금 지도자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선수들 가르치는데 좀 문제점이 있을 거고. 감독님은 좀 애전분이시잖아요. 요즘 배구를 하는 제가 감독님에게 또 한번 도전장을. 두 감독과 함께 월드스타 김세진 단장까지 뭉친 스파이크원은 윤성빈, 이용대 등 전 국가대표들과 가수 신성, 배우 성훈 등 스타 연예인들이 배구에 빠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특히 배구 전설들이 직접 가르치면서 배구는 어렵다는 편견을 시원하게 날리는 한 방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배구라는 게 한 번 접하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매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배구를 잘하든 못하든 키가 크든 작든 모든 국민들이 다 즐길 수 있는 이런 배구를 또 이렇게 스파이크월을 통해서 또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배구 열풍을 이어나갈 스파이크원은 오늘부터 매주 일요일 밤 9시 반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네, 3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노리는 남자 피겨 간판 차준환이 국가대표 선발전 1차전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괴롭혔던 부상도 극복하고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출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빙판 위에선 차준환이 첫 점프인 쿼드러플 살코를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이어지는 트리플 악셀과 마지막 화려한 스핀까지 무리 없이 해내며 연기를 마치자 빙상장에 뜨거운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어제 점프 실수로 쇼트 프로그램 3위에 그쳤던 차준환은 오늘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안정적인 연기를 펼치며 1차 선발전 2위로 올라섰습니다.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지 저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그런 마음 반, 또 막상 경기에 임할 때는 또 오랜 시간 경기를 뛰어온 선수라 그런지 또 집중을 1위를 차지한 17살 서민규가 나이 제한으로 내년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만큼 차준환의 밀라노행이 유력해진 상황. 어느덧 세 번째 올림픽 출전을 눈앞에 둔 차준환은 이번 시즌 내내 자신을 괴롭힌 발목 부상과 부츠 문제를 투혼으로 극복하고 꿈의 무대에서 혼신의 연기를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베이징 올림픽은 그냥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이번 밀라노 올림픽 준비하면서는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가졌습니다. 한국 남자 피겨 최초로 실업팀에 입단한 차준환이 내년에 첫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며 또 한 번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날이 건조합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밤부터 이들 지역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2월로 접어드는 이번 주부터는 본격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주 중반에는 서울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 한때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으로는 약하게 비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을 보면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로 출발해 한낮에 8도에 그치는 등 오늘보다 7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11도, 창원 14도에 그치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파와 함께 충남과 호남, 제주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